안녕하십니까. 영상 웹진 백기자의 시폴러 진행자 백기자입니다. 오늘 또 부산일보 이상배 기자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손님은 한국선용품산업협회 김명진 회장님이십니다. 선용품은 말 그대로 배에서 사용한 모든 용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원들의 화장지부터 음식 재료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용품 시장은 대략 한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5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에 불과하다고 하니 앞으로 이 산업이 정부와 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선용품산업협회 김명진 회장님 모시고 선용품 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한국선용품산업협회 회장 김명진입니다. 선용품 산업에 뛰어들기 전에 원래 배를 타셨잖아요, 그죠? 언제 이렇게 배를 타시고 언제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제 같은 경우는 이제 79년도에 입학해가지고 82년도, 83년도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제가 선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인프라 사업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선용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용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한 그 국내 분위기였고, 그리고 선용품 이 사업이 그때 시작할 때는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였습니다. 허가제였고 그 당시 자본금은 1억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오히려 제가 선용품 사업을 뛰어들고 나서 곧 그 다음 해에 이게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금액도 자본금에 대한 부분도 쉽게 들었습니다. 선용품 시장에 뛰어드신 거에 대해서 지금 또 여전히 또 흡족해 하신다, 그죠? 배를 타지 않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선박 생활은 또 선박 생활을 하는 거고, 또 선박에 관련된 사업도 실제 선박에 승선하는 것 이상의 또 효과가 있으니까 회원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를 탔기 때문에 선용품 시장에서 나름대로 성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거죠. 예, 그렇죠. 왜냐면은 적을 알아야 내를 알 수 있고, 또 물건을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남들보다 빠른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 배는 알아도 이 배에 들어가는 용품, 이 선용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실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이 있듯이 선박도 마찬가지. 선박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동력원이거든요. 그러고 인해가지고 그 동력을 갖다가 받쳐주는 게 엔진이고 장비가 많아요. 그게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장비고, 그게 선박을 구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원이 배를 타게 되면 한 달, 뭐 짧게는 한 5일, 이틀, 뭐 실제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육상에서 쉽게 몸구하는 물건을 선박에서 모든 걸 다 비치한다고 보면 되죠. 그럼 실제 가정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용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선박은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그 선박을 갖다가 유지 보수하려면 그에 대한 수리 장비, 그 다음에 기타 수리를 대체할 수 있는 철판부터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갖추어 놓는 거죠. 엔진부터 어디까지 이걸 선용품으로 포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선용품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해운관련법. 예, 해운관련법 속에 선용품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엔진이나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기관용품, 그러니까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 장치류에 대한 그는 선용품으로 통칭하지 않고, 그거는 일반 구성품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선용품 시장에 있어가지고 우리 선용품 회사들이 지금 이제 2,300개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 기관용품으로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업체들 갖다 저희들 선용품
산업협회 회원으로서 모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분들 모시기에는 이제 저희들 선용품 정의회부부터 많이 좀 고쳐줄 부분이 많죠. 한국 선용품 산업협회가 있고 부산 선용품 산업협회가 있는 거죠. 아니요, 한국 선용품 산업협회에 있고 부산 선용품 산업협회는 없습니다. 지방 조직은 없고 예, 전국 조직은 전국 있습니다. 조직은 있습니다. 이 한국 선용품 산업협회는 2014년도에 결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이제 딱 10년이 된 셈인데 그 10년을 짧게 한번 좀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실제 선용품 산업협회 이전에는 실제 협단체라기보다 친목단체식으로 유지를 되어 왔었어요.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회원은 제가 기억하는 그때 6.25 지나고 휴전을 지한 다음에 실제 회원업이 본격화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간 동안에는 선용품이라기보다는 이제 배가 저희들이 조선을 하지 않으니까 선박에 쓰는 용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했었고 회원업이 그 당시에는 그전 전무했었거든요. 그러하다가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회원업을 일으키게 된 원동력은 그 당시 한국해양대학의 전신인 학교에서도 회사를 기르게 된 거죠. 자연히 회원업도 평창되었었고 그 와중에 저희들 선용품에 대한 눈도 뜨게 됐고 그리고 그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의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조선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하나 선용품도 회사가 늘어나게 되었고 선용품 시장에 이제 한국이 나름대로 이제 시작한 거는 1950년대 전쟁 이제 6.25 전쟁 무렵이었지만은 한국 선용품 산업협회라는 전국 조직이 결성된 건 2014년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런 전국 조직이 결성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인프라도 그렇게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선용품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허가제였었어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주무관청에서 해수부죠. 등록을 받았을 때 요건이 허가였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제한을 했었어요. 선용품 회사가 허가제였고. 그럼 2014년도에 결성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선용품 유통센터 건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결성을 되었고 유통센터에 입주한 업체들도 그때 당시 2014년 설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원활한 유통센터라면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그 말. 저는 선용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 궁금증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게 예를 들어 그 배 위에서 이제 선원들이 이렇게 무슨 티슈 이런 것도 선용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육지에서 쓰는 그 티슈와 배 위에서 쓰는 티슈가 다르지 않을 텐데 이게 구분이 이렇게 선용품으로 이렇게 따로 되는 건지요? 쉽게 설명한다면 가정용품이라면 가정에 쓰는 거고 실제 사무용품이라면 사무실에 쓰는 용품은 사무용품이라고 정의를만 하는 거지 그 정의에 대한 범위가 특별하게 그 지연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박에 쓰는 건 선용품이라 통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든 용품에 대한 정의는 특정 명사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선용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약간 용도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군요.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 안 그래도 회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다고 이 선용품이라는 게 정의가 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수준으로도 괜찮아요? 안 되죠. 이제 실제 이게 우리 관세법상 선용품의 정의를 갖다가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고치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데 이제 저희들 선용품 협회가 좀 더 뻗어나가려면 회원사 모집이 좀 용이하려면 정의가 바뀌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야기한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선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형태. 선박은 부동산이면서 동력을 가진 움직이는 하나의 동산이거든요. 움직이는 동산을 있게끔 만드는 게 추진력을 가지는 엔진, 추진체도 있을 거고 그 추진체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펌프나 맞는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역 장비도 마찬가지. 그럼 그 다음에 항해 장비 모든 걸 다 구성을 해야만이 하나의 선박으로서 항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근데 그 안전 항해에 있어가지고 그러는 게 하나가
결여되면은 그 문제가 되니까 그 결여된 부품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선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용품의 정의를 가정용품은 가정용품, 사무용품. 근데 그 사무실을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무실은 하나의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선박이라는 건 공간 플러스 동력을 가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사람들이. 선용품이라고 하면은 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 그리고 심지어 선박을 구성하는 엔진과 같은 거대한 것도 다 포함을 하고, 실제 선용품 시장에서도 선용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은 국내법에서는 엔진과 같은 선박 구성품은 선용품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한국선용품산업협회에 들어올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 그 말씀. 들어올 수는 없는 게 아니라 본인들 들어올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은 사업하는데 뭔가 이점이 없습니다. 예. 지금 4년째 지금 이제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데 지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또 한 2년 정도가 더 남은 셈인데, 그러니까 2기 회장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형사 확충이 지금도 절실하고 1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금전적인 뭔가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런 인프라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직접 지원보다 간접적 지원을 해달라. 왜냐면은 이제 선용품이라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육성 사업이지만은 대한민국의 선용품이라는 걸 갖다가 정부가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냥 그러한 협단체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소외되어 있는 하나의 단체죠. 이 선용품 협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이제 어떤 목표와 이렇게 추구를 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 협회의 지금 현안 문제가 법적 지위가 있으면서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이제 제일 기초적인 그 문제. 세상에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의가 내포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꼭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선용품의 산업이 좀 더 발달을 할 수 있으면 물류가 좀 더 창고 부분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되지 물류 않을까. 단지. 예. 뭐 마지막으로 혹시나 뭐 정부나 한거나 PPA 이렇게 양보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게 글로벌로 외치고 있는데 그 글로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조성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선용품 산업을 좀 더 정책적인 방향에서 연구를 좀 했으면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고, 실제 또 인식도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발굴함을, 연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면모, 그리고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